파이어는 그리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싸게 나온 주식들을 긁어 모으다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고 확신이 들었을 때 2018년도부터 조금씩 모으고 있던 비트코인 같은 평단이 제가 800만 원대, 이더리움이 한 10만원에서 20만 원대 정도가 됐다 보니까 한 40 몇 억까지 갔다가 한 30 몇 억 정도 일때 제가 퇴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파이어드 부의 해방일지를 공동 집필한 한정수 작가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이자 방송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유튜브 세상학개론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이어족은 약자인데 원래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경제적 자유를 잃어서 빠르게 은퇴하자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는 용어인데 우리나라도 투자 붐이 일었던 이제 2020년, 21년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에서 최대한 벗어나고 일이라는 게 행복을 막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파이어를 직접 이제 해보기도 했고 파이어 이후에 이제 몇 년간 이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서 일과 행복은 대치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리고 완전히 일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완전한 그 노동에서 벗어나는 파이어는 그리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파이어드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게 됐는데 파이어를 이미 했다, ED에 이제 과거형을 붙여서 그런 의미도 있고 Retire Early, 빠르게 은퇴를 Release Economic Dominion, 돈의 약간 종속에서 벗어나자 라는 의미로 바꿔서 조금 더 좀 넓고 다른 의미로 조금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가성비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 원래 직장이라는 거는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 시간을 하루에 8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40시간을 팔아서 얼마의 월급을 받는다 이런 일인데 사실 어느 정도 자산이 커지다 보면은 투자로 버는 돈들이 월급이나 연봉보다 이제 많아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진짜 연봉을 한 달 만에 아니면 하루 만에 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시간을 노동에다 쏟는 것보다 내 시간을 투자에 더 쏟아서 의사결정 능력을 좋게 해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통해 더 좋은 수익을 얻으면은 그게 훨씬 더 좀 효율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퇴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목표 금액보다도 뭘 하고 싶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본인이 뭘 하고 싶으신 게 있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나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진짜 돈만을 벌기 위한 일이다. 그거 말고는 어떤 가치도 얻을 수 없고 어떤 행복도 얻을 수 없다 라고 한다면은 저는 목표한 자산을 이루셨다면은 퇴사를 해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사실 그냥 그대로 살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한 3달 정도 아니면 1년 정도는 돈을 벌지 않은 것처럼 좀 다녀보면서 그러면 내 상황을 내 생각이 못 따라갈 때도 있거든요. 그 생각이 좀 따라잡을 시간을 좀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가 허락한 한 가지는 그런 것 같아요.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이 생기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도전을 해보고 몇 번 실패해봐도 된다 라는 그런 환경이 좀 구축이 돼 있어서 그런 게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고 허용되지 않은 거라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성장이었던 것 같아요. 돈이 많아진다고 내 자신이 성장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자산과 별개로 좀 가치를 올리려고 저 스스로에게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투자였고요. 저도 사업도 시도를 해보고 다양한 걸 했지만 가장 처음에 제일 일찍 성과를 냈던 건 투자였던 것 같고 저는 대학생 때 군대를 막 제대한 23살 2014년부터 투자를 좀 시작해서 모은 돈이 그동안 용돈이나 세뱃돈 같은 걸 모은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걸 모아서 조금씩 투자를 시작하다가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그때 제대로 투자를 공부하면서 원칙을 만들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코로나 때 가장 많이 그 자산의 성장을 이룬 것 같은데 그때쯤이 2020년 초 3월쯤이었는데 그때 제 자산이 한 1억 5천 정도였고 그때 처음으로 그 자산 대폭락이 와서 저는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레버리지 투자까지 해서 한 1억 3천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한 3억 정도로 코로나 기회를 잡고 그때 대기업 주식이나 금융주들 위주로 싸게 나온 주식들을 긁어 모으다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고 확신이 들었을 때 2018년도부터 조금씩 모으고 있던 가상자산 쪽으로 상승률이 높을 것 같은 자산 쪽으로 넘어가서 비트코인 같은 평단이 제가 800만 원대, 이더리움이 한 10만원에서 20만 원대 정도가 됐다 보니까 21년까지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었고 그때 퇴사할 때쯤에는 한 40 몇 억까지 갔다가 한 30 몇 억 정도 일때 제가 퇴사를 했던 것 같아요. 투자는 제가 경영학을 대학에서 공부하기도 했고 투자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신입사원 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좀 계속 차근차근 정해진 길을 많이 걸어왔던 사람인데, 그러면 그중 단기 목표 하나가 집을 사는 거잖아. 집을 살려면은 어느 정도를 모아야 될까? 그래서 이제 좀 계산을 해봤더니 한 서울의 중위값 아파트 가격 중위값이 한 9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평생 이렇게 직장에서 월에 300만 원씩 모아가지고 저축을 해도 거의 30년이 걸려야 집을 살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상방이 많이 열려있는 그런 투자나 사업 이런 거에 눈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자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면은 당연히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없으실 거고, 투자라는 거는 진짜 억대를 넘어가기 시작해야 어느 정도 월급으로 얻을 수 있는 노동소득의 현금 흐름을 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계속 투자와 좀 노동을 병행하면서 가는 게 맞고, 처음에는 오히려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게 가장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는 무조건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제적 자유 장점이 제일 많죠. 단점은 사실 뭔가 이제 물건을 사도 크게 이제 감흥이 없다는 거, 그래서 사고 싶은 게 없어진다는 거 정도인 것 같고, 예전에는 진짜 드림 워치가 있고 드림 카메라가 있고 사고 싶었던 그런 위시리스트 뭐 시계나 뭐 구두나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사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평생의 행복을 주지는 않거든요. 행복이라는 거는 금방 휘발돼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런 걸 사고 나면은 잠깐은 행복할지 몰라도 결국에 다 적응을 해버려서, 물건을 뭔가 삼으로써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별로 없다 정도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돈으로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고 돈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보니까 돈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은 해결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느꼈어가지고 돈 자체를 수단이 아니라 목표로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돈이 장애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들이 장애물이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돈은 수단적으로 생각하고 돈이 갑이 됐다기보다는 돈이 을이 되지 않았나, 돈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내 행복과 내가 원하는 거를 중심으로 좀 의사결정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책에서 말하는 해방자라는 거는 돈의 영향에서 많이 벗어나는 건데, 돈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거는 굉장히 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돈을 벌고 난 후에 내면의 본인의 이제 돈을 대하는 자세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돈을 굉장히 많이 번 분들도 내 행복이 돈에 좌우되고 돈에 따라서 내 기분이 좌우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존감의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책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100억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100억 말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본인을 스스로 뭐 좋게 생각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면은, 제가 말하는 여기서 자존감의 포트폴리오, 자존감이라는 거는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가치, 시가총액을 저는 이제 말하는데, 그게 이제 100억이라는 돈이 나를 이루는 자존감의 한 90 몇 프로를 차지할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은 100억이라는 게 절반으로 줄었을 때 50억이 됐을 때, 밖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은 아직도 50억 부자지만 그 사람은 자존감이 절반으로 깎이는 데미지를 받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영향에 휘둘리지 않게, 예를 들어서 내 자존감을 구성하는 비중에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지는 상태가 저는 해방자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챙기게 되고, 제 능력이나 뭐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나 그런 것들이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돈에 약간 의존해서 살던 때보다는 훨씬 더 돈에 대한 영향을 적게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결국 인생의 목표는 최대한 오래 살면서 최대한의 행복을 수집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생의 목표가 사실 행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결국에 그 외의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돈도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적인 걸 뿐일 거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예를 들어서 나는 가족에서 행복을 얻는다, 아니면 나는 주변 사람들의 좋은 영향을 주는 것에서 행복을 얻는다, 그런 것들이 내 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들이 저는 돈보다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은 결국 그런 것들을 얻게 해주는 수단일 뿐이니까 그런데 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돈을 추구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